어머님, 잠깐만요. 이 소파 수입품이거든요. 어머님 냄새가 이 고급 소파에 배면 안 되는데. 며느리 강수민이 시어머니를 향해 손바닥을 들어 막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잠깐 앉으려던 박명숙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수민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현관 앞에 던져진 보따리를 들고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정장을 정리하던 그녀는 안감 속에서 작은 금속 금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든 서류 한 장이 며느리 친정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쫓겨난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며느리의 화려한 인생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며느리 강수민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일. 수민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거기 구석 먼지 좀 제대로 닦으세요. 청소업체 부르면 돈 나가잖아요. 수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걸레질을 했죠. 허리가 아파 잠깐 일어서려는데 수민이 혀를 찼어요. 에이, 그렇게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지. 미안하다, 수민아.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 아프면 쉬지 말고 파스 붙이고 하세요. 전 오늘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수민이 새로 들여놓은 고급 소파를 쓸어보며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렸죠. 청소가 끝나고 거실로 나오는데 수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잠깐 앉으려고 소파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수민이 손바닥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이 소파 수입품이거든요. 어머님 냄새가 이 고급 소파에 배면 안 되는데. 수민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들어갔어요. 수민아, 그게 무슨...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소파가 비싸서 그래요. 저기 부엌 의자 있잖아요. 수민이 턱짓으로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들어왔어요. 엄마 와 계셨어요? 응, 도연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다가 수민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다시 앉았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이제 우리 생활비 지원 못 해드린다고.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수민을 보았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앞으로는 혼자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수민이 손톱을 불며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눈이 저를 피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저희 형편이 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이 작게 중얼거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어머님, 그럼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해요. 수민이 일어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밤 9시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캐리어 하나와 남편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생활비 지원 끊겼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수민이 제 짐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쿵 소리와 함께 캐리어가 복도에 굴렀어요. 수민아, 제발. 어머님, 전 바빠요. 그럼 잘 가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던 작은 빌라도 수민이 명예 이전하라고 압박하던 그곳도 이미 마음 붙일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근처 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방 있습니다. 오세요. 여관 주인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관 방은 좁고 퀴퀴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펼쳐 남편의 옷가지를 꺼냈어요. 남편 김철수가 생전에 즐겨 입던 낡은 정장이었죠. 정장을 접으려는데 안감이 이상했어요.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금속 금고가 나왔어요. 열쇠도 함께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금고를 열자 서류 몇 장과 편지가 나왔어요. 당신에게. 명수가,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요. 수민 일가가 탐욕을 부릴 때 이걸 사용하시오. 남편의 글씨였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늘봄 건설 기술 도용 및 비리 정황 공증 문서. 수민의 친정, 강태수 대표가 운영하는 늘봄 건설.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불법으로 취득되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뛰었죠.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수민 일가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미리 다 알고 준비해뒀던 거예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수민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냄새가 배면 안 된다. 청소부 취급. 쫓아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저는 여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정우 변호사님 사무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김철수의 아내요. 남편이 부탁했던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박명숙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민아, 생각해보니 빌라명의 이전에 응할게. 서류 준비해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수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빨리 처리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무시당하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저를 무시한 그들이 제가 얼마나 귀한 걸 쥐고 있는지 모른다는 걸요. 저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오정우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어요. 깔끔한 건물 5층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박명숙 여사님, 어서 오세요. 오 변호사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김철수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당부하신 일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금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늘봄 건설의 핵심 기술 권한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 공증 문서에는 늘봄 건설이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한 정황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원천 기술 소유권이 실은 김철수 선생님에게 있었다는 증거죠. 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여사님,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고 싶어요. 수민이가 저한테 한 짓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수민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오 변호사가 메모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네요. 여사님, 모든 권한을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엄마, 빌라 명의 이전 서류 준비했어? 수민이가 빨리 하래. 도연아, 엄마가 지금. 엄마, 그것만 해주면 돼. 그리고 빌라 매각대금도 좀 내놓으라는데. 우리 급한데 쓸 데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조급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도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엄마, 지금 우리가 이혼 위기야. 엄마 노후보다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아? 제발 좀 도와줘. 도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도연아, 엄마가 너한테. 엄마, 나 바빠. 빨리 처리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참았어요. 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사님, 지금부터라도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봄 건설의 핵심 자금을 동결시키겠습니다. 자금 동결이요? 네. 이 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늘봄 건설이 추진 중인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수민이가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편 그 시각 수민은 늘봄 건설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강태수 대표 앞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아빠, 대출 심사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래. 이번에 해외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면 우리 회사 규모가 2배는 커진다. 강태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뭐라고? 강태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동결? 그게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다는데 자세한 건 확인 중입니다. 수민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장 변호사 불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수민은 집안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빌라 명의 이전을 계속 미루고 있어. 우리 회사 일까지 방해하는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은 불안했어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죠. 저는 그날 밤 오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사님, 늘봄 건설의 대규모 투자 유치건에 이해 신청을 넣었습니다. 해외 금융사 쪽에도 기술 도용 문서의 존재를 넌지시 알렸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겁니다. 그쪽에서 의심을 품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민아, 빌라 명의 이전 생각해보니까 안 할래. 그리고 내가 나한테 했던 멸시와 모욕, 이제 되갚아줄 때가 됐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10분 후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장난해요? 약속해놓고 왜 이래요? 수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수민아, 나 청소부 아니야. 소파에 냄새 난다고 한 거 기억나? 어머님, 그건 그냥 한 말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중요해.
내가 나한테 한 짓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이 지금 우리 회사까지 건드리는 거 알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수민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민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너희 회사야. 나는 정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어머님, 쾅,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오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저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수민이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사흘 후 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해외 금융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기술 도용 문서 얘기를 슬쩍 흘렸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연은 확실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거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날 오후 오 변호사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안쪽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정우 변호사 어디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몸을 움츠렸죠. 저쪽입니다만 예약 없이는. 비켜요. 수민이 비서를 밀치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강태수 대표도 들어왔죠. 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명숙, 그 할멈 어딨어요? 지금 우리 회사 거래 다 막아놓고. 수민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강태수가 오 변호사 책상을 탁 쳤어요. 변호사 양반,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요? 우리 회사 영업 방해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요? 기술 도용한 쪽이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술 도용?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로요. 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민이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김철수 선생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따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할지 다 예상하셨나 봅니다. 강태수가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오 변호사가 재빨리 서랍에 넣었어요. 사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고요. 강태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수민도 따라 앉았죠. 오 변호사 협상하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협상이요? 박명숙 씨한테 전해주시오. 합의금 5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서류 넘기고 조용히 마무리하자고요. 5억. 저는 상담실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떨었어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의뢰인께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10억? 20억? 강태수가 책상을 두드렸어요. 강 대표님, 박명숙 여사님이 원하시는 건 존엄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민이 벌떡 일어섰어요. 존엄성? 웃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우리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따님께서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파에 냄새 난다고 하셨죠? 오 변호사의 말에 수민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건. 그리고 청소부 취급하시고 생활비 끊고 쫓아내셨죠. 전부 증거 있습니다. 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 변호사,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이 일 그냥 넘어가면 김도연의 금전적 실수를 전부 폭로하겠소. 그 사람 빚이 얼마인지 아시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이가 빚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수민 쪽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 변호사가 팔짱을 꼈어요.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요.
김도연이 우리 회사 돈 몰래 빼돌린 것도 있고 개인 빚도 상당합니다. 그걸 세상에 알려도 괜찮겠소? 강태수가 비웃었어요.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민과 강태수가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어머님, 수민이 저를 향해 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수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돈을 쌓아도 내가 받은 모욕은 지워지지 않아.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어머님, 지금 가시면 도연이 인생 끝나요. 수민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 변호사가 제 뒤를 따라 나왔죠. 사무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고작 청소부 취급이나 하던 늙은이가 감히 내 돈을 가지고 장난쳐. 수민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진정해. 저 할멈 어디 사는지 찾아내자. 강태수의 목소리도 들렸죠. 오 변호사가 저를 차로 안내했어요. 여사님,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당분간 거기 계셔야 해요. 안전가옥이요? 네.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곳입니다. 외곽에 있어서 찾기 어려울 겁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작은 단층 집 앞에 멈췄죠.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생필품은 다 준비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죠. 그날 밤 수미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 빌라 비밀번호 알지? 당장 가서 집 안 뒤져. 현금이든 뭐든 있으면 다 가져와. 수민아, 그건 좀. 빨리 안 가? 우리 회사 망하면 너도 끝이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빌라 문을 열었어요.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관 CCTV가 도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오 변호사가 저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사님, 따님 사위가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거 침입죄 증거입니다. 저는 화면 속 도연의 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집을 뒤지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늘봄 건설 핵심 자산에 대한 예비 압류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압류요? 네. 기술 도용 문서를 근거로 회사 재산을 묶는 겁니다. 이틀 후 뉴스 속보가 떴어요. 늘봄 건설 주가 급락, 경영 위기설 불거져. 저는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었어요.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죠. 강태수 대표는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대표님, 주가가 이틀 사이에 30%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발을 빼고 있어요. 대표님 책임 아닙니까? 임원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강태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전가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안전가옥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 변호사가 남겨둔 서류들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 김철수가 정리한 자료였죠. 늘봄 건설의 기술 취득 과정, 불법 거래 내역, 강태수의 비리 정황까지 하나하나 읽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서류를 써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까지요. 당신 고마워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문을 확인했죠. 여사님, 저예요. 오정우입니다. 오 변호사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오 변호사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여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정진아 기자님입니다. 경제탐사보도 전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숙 여사님, 정진아입니다. 정 기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정 기자가 노트북을 꺼냈죠. 여사님, 늘봄 건설 비리를 추적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기사를 못 냈죠. 그랬군요. 여사님께서 가지신 서류가 정말 공증 문서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가족 윤리를 짓밟은 기업 비리입니다. 정 기자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건넸어요. 정 기자가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대박이에요. 여사님, 제가 이 사건 꼭 보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께서 겪으신 일도 함께 알리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나고 모욕당하신 얘기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세상에 알려도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요. 정 기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사님, 제가 여사님 편에 서겠습니다. 꼭 정의가 이기게 만들게요. 저는 정 기자의 따뜻한 손을 느꼈어요. 외로움이 조금 가셨죠. 오 변호사가 말했어요. 여사님, 이제 빌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법적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정말요? 네. 오히려 지금은 여사님이 당당하게 계셔야 해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빌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그 시각 늘봄 건설 사무실에서는 강태수와 수민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민아, 이번 대출 무산되면 회사 진짜 위험하다. 강태수가 이 말을 짚었어요. 아빠,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외로운 늙은이잖아요. 협박하면 돼요. 수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민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외로운 늙은이가 돈 때문에 자식까지 배신하시네요. 창피한 줄 아세요? 문자를 보낸 수민은 비웃었어요. 저는 빌라로 돌아와 그 문자를 봤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캡처해서 오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변호사님, 증거 하나 더 보냅니다. 오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 받았습니다. 여사님, 수민 씨가 다음 주에 사업 파티 연다는 정보 입수했습니다. 투자자들 모으는 자리래요. 그래요? 네. 그 자리에서 압류 결정문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수가, 이건 복수가 아니요. 진정한 사랑이요. 당신이 다시 존엄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댔어요. 남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였죠. 저는 정진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보도 시점 정하셨어요? 여사님, 수민 씨 파티 당일 속보로 터뜨리려고 해요. 괜찮으세요? 완벽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정진아 기자도 오 변호사도 제 편이었죠. 남편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법원에서 긴급 압류 명령 받아냈습니다. 정말요? 네. 늘봄 건설 핵심 자산 전부요. 파티장에서 전달할 압류 결정문도 준비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파티장에 가도 될까요? 네. 여사님이요?
네.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수민이 얼굴을요. 오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검은색 원피스가 보였죠. 저는 그 옷을 꺼내 침대에 놓았어요. 다음 주 파티장에서 입을 옷이었어요. 파티장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호텔 2층 연회장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 변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매만지고 연회장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죠. 수민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저를 본 순간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이크를 쥔 수민의 손이 떨렸죠. 수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태수 대표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는 테이블 하나를 골라 앉았어요. 샴페인 잔을 집어들고 수민을 향해 들어 올렸죠. 수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수민의 속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달콤했죠.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오 변호사 팀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늘봄 건설 관계자분들께 법원 압류 결정문을 전달합니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투자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압류? 무슨 소리야?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냐? 강태수가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투자자 한 명이 일어섰어요. 강 대표, 압류 결정이 떨어진 회사와는 거래 못합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속보음이 울렸어요. 늘봄 건설 기술 도용 의혹, 비리 정황 포착. 긴급 속보. 정진아 기자의 기사였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투자자들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얼굴을 찡그렸죠. 이거 진짜 아니야? 회사 가치 폭락하겠는데? 사람들이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민이 무대에서 내려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님이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수민을 봤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청소부 취급하고 쫓아냈잖아. 그 대가야. 강태수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박명숙 씨, 당장 VIP룸으로 가시죠. 얘기 좀 합시다. 강태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수민도 따라왔죠. VIP룸 문이 닫히자 강태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뭐 하는 짓이오? 우리 회사 망하면 당신도 좋을 게 없소? 내가 왜 좋을 게 없죠? 난 이미 쫓겨난 사람인데.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수민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네, 어머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서류 좀 돌려주세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민아,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소파에 냄새 난다고 했잖아. 어머님, 나 청소부 아니야. 내 하녀도 아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짓밟은 나의 존엄성, 그 대가를 지금 당신들의 탐욕으로 치르게 될 거야. 강태수가 책상을 쾅 쳤어요. 존엄성?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오? 돈?
내가 돈이 필요했으면 진작에 내 합의금 받았지. 저는 강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수민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이러면 도연이 인생 박살나요. 당신 아들이에요. 도연이? 네, 어머님 때문에 도연이가 빚쟁이 됐어요. 회사 망하면 도연이도 끝이에요. 수민이 울먹였어요. 저는 수민을 내려다봤어요. 수민아, 도연이 빚은 내 친정에서 만든 거야. 뭐라고요? 강 대표가 도연이 빚 보증 서주면서 돈 빌려줬잖아. 그걸로 도연이 묶어둔 거지. 수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도연이는 내 인질이었어. 내가 내 아들을 이용한 거야.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어요. 강태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딜 가려고? 비켜요. 안 비켜. 그때 VIP룸 문이 열렸어요. 오 변호사와 경비원들이 들어왔죠. 강 대표, 물리적 위협은 범죄입니다. 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강태수가 비켰어요. 저는 VIP룸을 나섰어요. 연회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다 떠났죠.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들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연회장을 걸어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수민이가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정진아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기사 터졌어요. 조회수 폭발 중이에요. 정 기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의 역습, 늘봄 건설 비리 폭로. 제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죠. 오 변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여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기술 소유권 최종 확정입니다. 그러면 늘봄 건설은 완전히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파티장 사건 이틀 후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명숙 씨 맞으십니까?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도연 씨가 쓰러지셨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도연이가? 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수민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도연이는요? 수민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돌렸어요. 중환자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래요. 급성 심근경색 의심된다고.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어요. 안이 보이지 않았죠.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엄마예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어요.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는데 수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연락해요. 기자요? 네. 어머님 때문에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됐다고 알려야죠. 수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회사 망하게 하고 도연이한테 스트레스 줘서 이렇게 만든 거. 내가 언제? 어머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전 어머님을 고발할 겁니다. 수민이 일어서서 저를 노려봤어요. 사흘 후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며느리 친정 회사 무너뜨린 시어머니, 아들까지 병들게 해. 노모의 지나친 복수 논란. 저는 태블릿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복수하는 건 좀.
여론이 저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수민 씨가 도연 씨한테 보낸 문자들이요. 전부 협박성 내용입니다. 오 변호사가 파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문자 내용을 읽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서 돈 못 받아내면 이혼이야. 당장 빌라 명에 넘겨받아. 안 그러면 나 집 나간다. 여보, 우리 회사 살리려면 어머니 돈이 필요해. 뭐든지 해. 문자가 수십 통이었어요. 변호사님,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도연 씨 건강 악화가 수민 씨의 끝없는 경제적 강요 때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강태수 대표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오정우 변호사의 과거 비위 사실을 조사 중. 법조 윤리 위반 혐의. 오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여사님, 상대가 제 과거를 캐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문제 없어요. 제 과거는 깨끗합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연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죠. 도연아, 엄마. 도연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괜찮아, 아들아.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엄마, 거기 메모 있어.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구겨진 메모지가 하나 있었죠. 펼쳐보니 도연의 글씨였어요. 엄마, 제발 아내를 멈춰줘.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메모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도연아,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엄마, 수민이가 나한테 매일 돈 얘기만 했어. 엄마한테서 빌라 받아내라고, 돈 뜯어내라고. 도연이 울먹였어요. 나는 싫었어. 근데 수민이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무서웠어. 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돈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거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을 나서는데 수민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도연이 뭐래요? 너한테 할 말 없어. 저는 수민을 지나쳐 걸었어요. 수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 죽어요. 손 놔. 싫어요. 어머님이 우리 회사 살려줘야 한다고요. 수민이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여기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수민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날 밤 오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수민 씨가 여사님 빌라를 몰래 매각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접촉했어요. 위조 서류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제가 부동산 쪽에 사람이 있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금 바로 매각 금지 소송 넣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수민은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저는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민아, 이 모든 일이 내 탐욕에서 시작됐어. 합법적인 복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빌라 매각 금지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어요. 수민의 마지막 발악이 막혔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 믿어.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는 병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봤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여사님,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늘봄 건설 원천 기술 불법 도용 및 권리 이전 확정 소송. 이 서류가 접수되면 기술 소유권이 여사님께 넘어갑니다. 정말 끝나는 거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네. 강태수 대표는 기술 소유권을 잃고 회사는 파산 수순을 밟을 겁니다. 오 변호사가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오후에 법원 가겠습니다. 여사님은 편히 계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오후 3시 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 접수 완료. 1시간 내로 결정 나올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4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민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였죠. 어머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수민이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지금 검찰 소환 통보 받았어요. 기술 도용 혐의로요. 저는 침묵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서류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수민이 흐느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한 짓 다 사과할게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수민아. 네, 어머님. 당신이 탐낸 늘봄 건설의 기술 권한은 지금 이 순간 법적으로 내게 넘어갔어. 뭐라고요? 법원 결정 났어. 이제 늘봄 건설의 핵심 기술은 내 거야. 수민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법원 결정 확정. 기술 소유권 이전 완료. 늘봄 건설 파산 절차 시작됨.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뜨거웠죠. 그때 태블릿에서 속보음이 울렸어요. 늘봄 건설 핵심 기술 소유권 상실, 파산 위기. 강태수 대표 검찰 소환. 정진아 기자의 속보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 박명숙 씨, 늘봄 건설 기술 도용 증거로 정의 실현. 전화 한 통으로 며느리 친정 사업 완전 붕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대단하시다. 며느리가 자업자득이네. 탐욕의 대가를 치렀구나. 저는 태블릿을 내려놨어요. 다음 날 오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여사님, 수민 씨 명품 가방들 압류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민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이었죠. 이걸로 뭘 하실 겁니까? 경매 넘겨서 시니어 존엄 재단 만들려고요. 괜찮죠? 오 변호사가 웃었어요. 완벽합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수민이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이 가방들로 제대로 된 일 할게요. 그날 오후 정진아 기자가 추가 기사를 냈어요. 박명숙 씨 며느리 압류 재산으로 시니어 존엄재단 설립 예정. 탐욕을 선행으로. 기사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도연이가 많이 좋아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도연아, 얼굴 좋아졌네. 엄마, 뉴스 봤어. 수민이네 회사 망했다며?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그래야 했어.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수민이 말만 듣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너 이제 자유야. 수민이한테서. 엄마, 수민이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받아. 도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래? 응. 그게 너한테 좋아. 수민이는 더 이상 너한테 집착 못해. 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엄마. 저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수민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어머님, 수민이 저를 봤어요. 저는 수민을 지나쳤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수민이 뒤에서 말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강태수 대표 구속됐습니다. 그래요? 네. 기술 도용, 횡령, 배임 혐의 전부 인정됐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변호사님,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여사님. 여사님께서 정의를 찾으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수미는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재산도, 남편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했던 멸시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당신 계획대로 다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강태수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수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원룸으로 쫓겨났죠. 저는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어요. 여사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 퇴원해. 정말? 좋다, 아들아. 엄마, 집에 가도 돼? 당연하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전화를 끊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저녁 6시 도연이 빌라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많이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엄마 다녀왔어. 어서 와, 도연아. 앉아. 도연이 식탁에 앉았어요. 미역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거 얼마만이야. 도연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먹어. 도연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도연아.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 수민이 말만 듣고 엄마를.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는 너한테 화 안 났어. 내가 힘들었던 거 다 알아.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수민이랑 이혼 서류 받았어. 서명했어. 잘했어. 엄마, 나 이제 제대로 살게. 약속해. 도연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며칠 후 저는 공증 사무소에 갔어요. 박명숙 시니어 존엄재단 설립 서류를 제출했죠. 여사님,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재단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벅찼죠. 일주일 후 정진아 기자가 재단 설립 소식을 기사로 냈어요. 며느리 압류재산으로 만든 기적, 박명숙 시니어 존엄재단 공식 출범. 기사에는 제 사진도 실렸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진짜 멋지신 분이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 시니어들의 희망이시네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했죠.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여사님, 저희도 며느리한테 무시당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힘내요. 저는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손주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올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 고마워. 주말 손주들이 집에 왔어요. 9살 손녀 지우와 7살 손자 민우였죠. 할머니,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우리 지우, 민우.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우가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많이 먹어.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밤이 되고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잘 살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꽃을 사진 앞에 놓았어요.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찾은 존엄성이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어요. 다음 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시니어 분들께 드리는 편지였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께. 저는 며느리에게 청소부 취급당하고 쫓겨난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곧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존엄성을 짓밟히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박명숙 올림. 편지를 재단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민이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수민의 전화는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하녀도 세상의 짐도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들이 짓밟은 존엄성은 반드시 더 큰 대가와 정의로 심판받아요. 저는 신문을 읽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어요. 거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요.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수민의 전화는 영원히 울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손주들과 웃고 재단 일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어요. 박명숙 여사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부 취급당하고 쫓겨났던 한 여인이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습니다. 탐욕이 아닌 존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명숙 여사님처럼 극적인 반전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